안녕하세요, 디렉터 파입니다. 피곤하거나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러면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면서 유분은 더 나오는데 수분은 없어져서 더 건조해지고, 환절기에는 유수분 밸런스가 더 깨지면서 취약해지는 상태라면 수분 관리와 피부 장벽 관리 동시에 해야 됩니다. 이번 기획에 영감을 준 댓글이 있습니다. 디파님이 추천해준 제품 잘 바르고 있는데 같은 제품이라도 바르는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수분크림, 선크림, 클렌징 폼 이렇게 사용하면 2배 효과가 좋아져요. 그럼 가볼까요? 고고! 첫 번째는 수분크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네, 수분크림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단순화시켜서 그림을 보면은 수분제, 밀폐제가 수분 증발 차단제고, 수분제가 이제 수상 보습제, 수분 증발 차단제가 수분제보다 더 많으면 오일이 막을 만들어준 거니까 사용감이 겉도나 흡수가 안 됐나 이런 건데 흡수된 거예요. 주로 밤 타입 수분크림, 고보습 크림, 그 다음에 수분 증발 차단제보다 수분제, 수상 보습제가 많은 젤, 로션, 에센스, 수딩젤, 흡수가 잘 되는 느낌. 우윳빛을 다 띄고 있죠? 유화된 제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에센스, 세럼, 로션 물 흐르듯이 쭉 흐르거든요. 아이소이 장수진 크림을 짜봤을 때 오일도 많이 넣으면서도 라이트한 사용감을 주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투명하지 않은 흰색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수분크림, 꾸덕한 요 느낌. 요거는 시어버터랑 수분 증발 차단제가 같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밤투 제형, 요걸 펴바르면 수분막, 오일막 이런 게 쓰여진 느낌. 바세린입니다. 오일과 물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유분이 많은데 속건조가 생기고 또 여드름까지 생기면서 예민해요. 이런 피부를 보통 수부지 피부라고 부릅니다. 수분 부족 지성 피부. 환절기가 되면 이 현상이 많아지는데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환경, 호르몬의 변화, 스트레스로 인한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건조한 분들이에요. 피부 겉에서 수분을 잡고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경피 수분 손실도가 높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성인데도 뭘 발라도 더 건조함을 느껴요. 근데 유분은 많아. 수분크림 바르기 전에 스킨은 진정 제품을 사용해 주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피부 장벽 성분 사용하고 수분 증발 차단제도 중에서 고함량 사용한 제품을 발라야 속건조나 열감이나 붉은기 같은 고민도 같이 잡을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로 과다 분비에 의한 유분 때문이잖아요. 여드름이 생기는 게. 스킨 토너를 피지 조절 토너, 각질 제거 토너 이런 거를 발라주시고, 수분 증발 차단제는 저에서 중 정도 이렇게 나눠서 선택을 해주시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민감한 수부지 피부한테 딱 맞는 수분크림은 이제 바로 이 제품입니다.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렌 수분크림. 제가 구매해서 2021년 탑을 뽑았던 제품인데 광고가 다시 들어왔어요, 저한테. 스쿠알렌 15%의 판테놀 히알루론산, 주름 개선 기능성 아데노신 성분을 썼습니다. 식물성 스쿠알렌 15만 ppm을 사용했는데 아주 리치하진 않거든요. 오일을 이렇게 많이 써서 사용감이 가벼우면서 끈적거리지 않고 이렇게 잡기가 쉽진 않아요. 진정 장벽 성분을 베타인 판테놀이 비교적 고함량이에요. 판테놀은 비타민 B5, 진정에 되게 효과적이다. 속건조를 안 생기게 해주는 성분으로는 당보습제를 사용했는데 특허 성분인 아쿠악실, 속당김도 적은 편이더라고요. 히알루론산 8종,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수분, 탄력 같이 쭉 잘 잡았어요. pH를 측정해 봤을 때 5.50의 미산성 정도고, 겉보습, 속보습 개선에 대한 임상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수부지 복합성 사용해 봤을 때 바르는 순간 수분과 유분이 동시에 같이 느껴지는 사용감인데, 번들거리는 유분감이 아닌 쫀쫀한 수분감이 돌고 여러 겹 발라도 끈적이지 않고 비교적 가벼운 발림성, 수분 장벽 크림이니까 톡톡톡톡톡톡 해서 흡수를 잘 시켜줘야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스쿠알렌의 히알루론산 판테놀이 잘 조합된 피부 장벽 수분 크림. 피부 장벽 크림이라 즉각 흡수되는 건 아니지만 톡톡톡 잘 두들기며 흡수력도 괜찮은, 화장궁합이 좋은 제품이다. 수부지 복합성 피부 추천이고, 지성은 과하고 건성은 겨울에 바르면 약간 부족한 유수분감입니다. 제형에 따라 수분크림 바르는 법. 묽은 제형, 에센스나 로션을 바를 때는 2겹, 3겹 바르고 적당한 유분감의 에스네이처 수분크림 이렇게 바르면 조합이 잘 맞으실 겁니다. 젤 크림으로 아이소이 장수진 크림을 예시로 드렸는데, 여름에는 한 번 소량 얇게 바르고, 환절기에서 겨울에 가면은 소량씩 2-3번 레이어링 해서 바르면 한 번에 많은 양 바르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고, 막이 쌓이기 때문에 화장이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100원 동전 크기로 발라야지 선크림이나 베이스
베이스가 안 뭉치고 밤에는 500원 동전 크기로 때로는 수면팩처럼 500원 동전의 2배 도톰하게 발라놓으면 경피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니까 건조함 잡힐 수가 있거든요. 고보스 크림은 아무래도 제형이 두꺼운 감이 있잖아요. 4분의 1 소량씩 손바닥에 짜서 이렇게 녹여서 눌러가면서 피부에 밀착을 다 시킨 다음에 한 겹 더 씌우는 거죠. 원래 내가 발랐던 것보다 효과와 사용감이 모두 더 좋아진다. 저는 뭘 발라도 속건조가 계속 생긴다 이런 분들은 이너뷰티 제품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피부 측정뿐 아니라 바디 체크도 수시로 체크하는데 2-3년 동안 제일 좋아진 점이 체내 수분량이 높아졌어요. ABC 주스 만들어 먹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습관을 가졌던 것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필요 성분을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으면서 피부가 이제 건조함이 사라졌거든요. 이너뷰티템을 효과를 보려면 이 두 가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 하나는 필요한 성분이 뭔지를 체크한다. 가까운 병원의 가정의학과 같은 데 가시면 체크를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식품과는 다르므로 섭취 목적을 정확히 체크해야 됩니다. 피부 장벽에 도움이 되는 성분은 뭘까요? 바로 세라마이드입니다. 추천하는 제품은 파이토뉴트리 곤약 세라마이드 1.8. 이번에 곤약 세라마이드 성분이 1.8 함량을 더 높이고 리뉴얼된 제품입니다. 식물성 세라마이드의 항산화, 진정 성분 구성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3가지인데 곤약 감자 추출물 10%, 비타민C가 7.86%, 산화 아연이 0.665%. 곤약 세라마이드는 성분에서 곤약 감자 추출 분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곤약 감자에서 추출한 식물성 원료고 수핑고당 지질인 글루코실 세라마이드를 포함한 기능성 원료다. 보습에 도움을 준다. 비타민C는 결합 조직 형성, 기능 유지에 필요한 성분이에요. 철분이 체내에 흡수되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 아연 성분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하고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 필요해서 섭취를 해줘야 되는 그런 성분이죠. 그리고 알로에베라 추출 분말은 피부 탄력에 부스팅을 해주는 성분입니다. 부형제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색소를 넣어서 보라색을 만든 게 아니라 부원료 지초 추출 분말이라는 성분에 의해서 정제 색상이 보라색이에요. 단기간 먹는다고 보습이 확 높아지고 이런 제품이 아니고, 장기간 섭취를 하고 보습제도 잘 발라야 효과를 볼 수 있겠죠. 피부 장벽에 도움을 주는 건강 기능 식품이고, 속건조가 너무 많이 느껴진다, 겉건조도 느껴진다 이런 분들이라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임산부 수유기 여성은 섭취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알칼리성 클렌징 폼의 효과적인 사용법. 블랙헤드가 많이 쌓이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이유는 과다 유분, 과다 각질이 쌓이기 때문에 모공이 막히고 유분이 빨리 산화가 돼서 블랙헤드가 많이 쌓이게 되는 건데, 예전에 블랙헤드 제거법 영상에서 클렌징 오일 쓰고 알칼리성 클렌징 폼, 면봉 3분 조합을 말씀드린 루틴이 있어요. 알칼리성 클렌징 폼은 한마디로 비누예요. 안 민감해, 그냥 유분만 많이 나, 이런 분들은 알칼리성 클렌징 폼을 써서 적극적으로 제거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민감한 지성은 너무 적극적으로 제거를 하다 보면 유분은 빨리 빠지겠지만 장벽이 손상이 되니까 피부 타입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추천하는 알칼리성 클렌징 폼은 피부 장벽 보호를 해주는 성분과 제형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비교적 당김이 덜한 알칼리성 클렌징 폼을 선택하시라. 광고로 들어와서 사용해 제품 중에 적합한 제품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메디필 레드 락토 콜라겐 클리어 2.0. 제가 예전에 클렌징 폼 탑 오브 탑에서 성분이 아쉬워요 라고 말씀드렸던 제품이에요. 인공 색소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프로필렌 글라이콜 제외를 했고, 리뉴얼 전에 있던 알갱이 캡슐을 뺐습니다. 이 제품의 정체성은 딥 클렌징 비누화 성분에 진정 보습의 모공 케어 성분, 미리스틱 엑시드, 스테아릭 엑시드, 팔미틱 엑시드, 지방산에다가 중화제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가 붙으니까 이제 비누화 성분, 피부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발효 성분이거든요. 락토코쿠스 발효물, 락토바실러스 콩 발효 추출물, 유산균과 콜라겐 성분 함량을 리뉴얼 전보다는 2배 사용했어요. 그리고 아미노산 17종 같이 들어가면 뭐가 좋냐면 덜 건조하더라고요. 살리시릭 엑시드 바하, 글루코노락톤 파하, 카프릴로일 살리시릭 엑시드 라하, 감나무잎 추출물, 밤 껍질 추출물, 탄닉 엑시드, 모공 수축 효과를 좀 도움이 되는 거죠. 모공 부위 리프팅은 31.09%,
30%, 모공 면적은 34.74%, 모공 개수는 20.18%. 저는 나비존이랑 턱 이렇게만 썼는데 거품이 엄청 풍성하진 않다. 세안하고 나면 뽀드득해요. 수분감은 높지 않아요. 약간 당기는 정도. 반복을 해주면 블랙헤드 부분이 좀 줄어들고 일시적으로 밝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자극도를 보기 위해서 아침 저녁을 썼습니다. 자극이 있거나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이런 느낌은 없었다. 작은 거는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제거용 모공관리용으로 쓰고 큰 거 딸한테 주었습니다. 이 10대 시기는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나요. 원인이 호르몬의 불균형이거든요. 이 제품 쓰고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권성님의 후기도 볼게요. 무기자차 선크림을 바르고 세안을 해봤대요. 끈적이는 듯한 마무리감 느껴져서 2번 세안을 해줬다. 이런 무기자차는 WO 제형이겠죠? 알칼리성 클렌징 폼이 메이크업이나 선크림을 잘 지워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피지와 각질 제거 잘 된다라는 걸로 보셔야 돼요. 모공 각질 케어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알칼리성 클렌징 폼, 지성 수부지 피부 추천이고요. 비교적 덜 건조하고 덜 자극적인 사용감.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제거용으로 알칼리성 클렌징 폼 사용 루틴. 먼저 메이크업 했을 경우에 클렌징 오일 롤링해서 30초 마사지, 따뜻한 물로 30초 정도 롤링해서 유화가 되는데 지용성 메이크업 성분이 잘 녹아요. 유화가 된 클렌징 오일을 씻어냅니다. 클렌징 폼 소량잔 해가지고 나비존과 T존, 턱 부위만 발라요. 그리고 나서 물을 적셔서 거품을 내면 남아있는 피지랑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를 2차 세안을 해주는 거죠. 위에 살짝 나와있는 화이트헤드를 제거를 시키는 거죠. 톤업 선크림의 효과적인 사용법. 톤업 효과를 주는 선크림 무기자차와 혼합자차. 무기자차는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라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만 사용한 선크림이고요. 백탁이 더 높고 혼합자차 같은 경우는 무기자차,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에다가 유기자외선 차단제를 같이 써서 혼합이라고 불러요. 요즘 나오는 선크림은 처음 바를 때 막 밟다가 톤업이 줄어들면서 피부톤을 맑고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제형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만약에 하데프리용으로 바를 거라면 톤업 강도가 중상 정도 되는 제품을 선택하면 톤업이 줄어들면서 피부톤을 자연스러워진다. 메이크업 베이스로 쓰고 싶다 그러면 톤업이 너무 높으면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의 발색이 달라져 버리니까 톤업이 적거나 그린, 핑크 이런 색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톤업 선크림의 단점이라고 여겨졌던 백탁이나 답답한 사용감, 불편한 발림성, 해결한 선크림 2가지로 마음에 들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는 듀이트리 어반 쉐이드 더마 판테놀 5 수분 장벽 선. 정체성이 무기자차의 가벼운 오일, 판테놀 5%, 물리적 차단 성분으로 징크 옥사이드 사용한 논나노 무기자차입니다. 다른 무기자차에 비해서는 촉촉함이 지속된다 느낄 수 있는데 판테놀 때문입니다. 영국산 판테놀 5만 ppm, 판토텐산, 활성 알코올을 판테놀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5% 이상 사용하게 되면 일부 접촉성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서 체크하셔야 되는 함량입니다. 색상이 은은한 옐로우빛을 띠고 있어요. 색소가 아니라 비타민 나무 열매 오일이라고 해서 식물 유래 성분이죠. UVA와 UVB를 제품 제조 후 완제품으로 임상을 받았고요. 제조 3개월 후에 다시 본임 상을 받았습니다. 24시간 보습 지속 효과, 외부 자극에 의한 장벽 개선 효과, 자외선에 의한 피부 자극 진정 효과. 막 발랐을 때는 백탁 형상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내 피부와 같이 이렇게 싹 어우러져서 신경이 쓰일 만한 백탁은 아니다. 수분감은 좋은데 보송한 느낌으로 마무리돼서 화장 전에 바르기 좋았다고 권성님이 하셨고, 지루성 투부지 피부도 수분감을 채워주면서 트러블도 안 올라와서 만족했다. 판테놀 5%의 수분 장벽 선크림. 수분감이 되게 좋고 보송한 마무리고요. 화장 전에 메이크업 베이스 용도로 발라도 만족함, 흡수력이 좋고 도구를 안 타서 바르기 되게 편하다. 민감 피부 온가족템으로도 추천하고, 건성, 수부지, 복합성 피부 추천템입니다. 이번엔 혼합자차입니다. 달바 워터풀 톤업 선크림이죠. 바르면 물방울이 생기면서 수분감 있게 발라진다. 워터드롭 선크림이거든요. 가벼운 오일에 무기유기 자외선 차단제, 항산화, 진정. 자외선 차단제는 티타늄 디옥사이드를 고함량 써서 톤업이 좀 있습니다. 3가지 유기자차 성분을 써서 50불에 PA 포풀. 사용감이 되게 좋아서 유기자차 만드는 선크림에 거의 다 쓰는 오일인데 다이부틸 아디페이트.
화이트, 그리고 C12-15 알킬 벤조에이트, 점도가 낮고 극성이 높아서 선크림에 적합한 오일. 트러페롤, 킨 서양 송로 추출물에 토코페롤, 비타민 E를 같이 쓰고 폴리페놀하고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아서 항산화에도 도움을 준다. SPF, PFA 모두 판매 제품으로 본임상을 받은 걸 확인했고요. 피부 강체 개선 및 30시간 광채 지속력, 피부 톤 개선, 피부 톤 균일도 개선. 제가 발랐을 때는 처음에 백탁이 많이 올라오고 잦아들면서 혼합자차이기 때문에 톤업은 적은 편이에요. 저는 수분크림 바르듯 촉촉하게 발라지고 광채가 오래 지속돼서 좋았고 마무리감이 약간 끈적임이 남는 느낌인데 엄청 심하지는 않아요. 특히 여름에는 지성 수부지는 번들거릴 수 있습니다. 핑크기가 도는 제형이라 노란기를 잘 잡아줘서 괜찮아요. 근데 붉은기가 있는 건성님이 발랐을 때는 회색기가 돌면서 하얘져서 얼굴이 동동 뜨는 느낌이라 별로라고 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촉촉한 혼합자차 톤업 선크림이고 노란기를 잘 잡아주는 핑크색 제형, 워터드롭 공법으로 촉촉하게 쿨링감 있게 부드럽게 발린다. 땀 피지 강해서 여름에 사용 추천드리고 한마디로 예쁜 광채 만들고 싶은 노란기가 고민인 건성 피부 추천템. 지성 피부는 번들거리고 무거울 수 있음. 바르는 양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임상기관에서도 바르는 양을 500원 크기 손가락 2마디 발라서 시험을 해서 나온 게 SPF 50, PA 포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한 번에 그 양을 바르는 게 아니라 두세 겹 나눠 바르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손으로 발라도 좋기는 해요. 그런데 납작 브러쉬로 끝에만 싹 발라서 얇게 바르면서 고르게 펴져서 들뜨지 않고 화장 지속력이 좋아집니다. 자외선 차단의 기능도 향상시켜줄 수도 있죠. 내가 쓰던 화장품 이렇게 바르면 효과 2배!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려봤어요. 디파 추천템 이렇게 발랐더니 별로던데 하셨던 분이라면 오늘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한번 사용해 보심이 어떨까? 자, 그럼 저는 다음 기회에서 만날게요. 안녕. 빠밤.